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농사입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생활입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하는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서 그만두는 거니까 당연히 실업급여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부터 제출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내면 끝나는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퇴사를 선택하면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병가나 휴직 같은 대체 수단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픈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가. 둘째, 퇴사 말고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가. 불승인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 두 번째, 즉 이직 회피 노력이 입증되지 않아서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 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이어졌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퇴사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휴직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말하는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휴직을 요청했다거나 업무를 줄여달라고 협의했다거나 퇴사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는 이직 회피 노력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는 이직 회피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근로자는 심사 청구를 제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포인트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먼저 건강 상태를 봤습니다. 수술을 했고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정이 있었고 퇴사 직후 발급된 진단 내용에서도 정상적인 작업 활동이 어렵고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업무 특성상 교재 가방을 들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직 당시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고 본 겁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판단이 나옵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직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질병 이직은 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만 볼 게 아니라 휴직 기간에 치료가 가능한지, 복직 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조건 변화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퇴사가 불가피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업무 전환이 사실상 어려웠고 업무를 감경해준 정황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규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지국 사정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고 대체 교사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자료가 확인됩니다. 또 지국의 사실 확인서에는 교사 인원이 부족한 여건상 휴직이 어렵고 학습지 교사는 휴직이 곧 퇴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재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치료로 업무 수행이 곤란했고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치료나 고용 유지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수급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이 사례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학적 자료는 기간과 업무 수행 불가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13주, 즉 약 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소견이 기준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문서에 들어가야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둘째, 사직서 제출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병가나 휴직 요청, 업무 조정 요청, 대체 인력 요청 같은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고 그 답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내용처럼 나중에 설명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서 대안을 요청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이직 확인서 코드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질병퇴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범주에 속하되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 그리고 과정 자료로 소명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했다면 당장 부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직후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아프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퇴사 외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를 설명하는 핵심이 이직 회피 노력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질병명보다 업무 형태, 병가 휴직을 요청했는지, 회사 답변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